피아노 건반이 금이 갔다. 손가락이 닿자마자 소리가 갈라졌다. 도레미파가 아니라 뭔가 더 오래된 것. 시간의 냄새 같은 게 섞인 소리였다. 나는 멈췄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오래된 피아노. 남편이 떠나고 10년째. 누구도 열지 않은 건반 덮개. 먼지가 쌓여 있었다. 회색빛 먼지, 시간의 흔적. 오늘 손주가 만지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7살 지우가 피아노를 가리켰다. 피아노야. 할머니가 옛날에 쳤던 거. 와, 쳐봐도 돼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서 열었다. 오래된 자물쇠를 풀듯 천천히 건반 덮개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세상이 기울었다. 벽지가 번졌다. 아니, 번지는 게 아니라 흐른 거였다. 물감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거실, 창문 넘어 보이던 아파트 풍경이 녹아내렸다. 빌딩이 흘렀다. 하늘이 흘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할머니,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멀었다. 희미했다. 마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내 눈앞엔 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책장들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낡고 높은 나무 책장들. 천장은 보이지 않았다. 위로, 위로. 끝없이 올라가는 책장들. 어둠 속에서 촛불 몇 개가 흔들리고 있었고, 책장 사이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여기가 어디지? 내 목소리는 떨렸고, 메아리가 울렸다. 발밑을 보니 바닥이 없었다. 아니, 있긴 했는데 투명했다. 유리처럼. 그 아래로 무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사진들, 편지들, 낡은 손수건, 깨진 안경테, 시든 꽃, 녹슨 열쇠, 모두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책장 하나에서 책 한 권이 툭 떨어졌다. 가죽, 표지, 제목은 없었다. 대신 표지 한가운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은수, 1992년 11월 14일, 오후 4시 23분. 손이 떨렸다. 그날이었다. 책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납덩이 같았다. 책장을 넘기자 냄새가 났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겨울 오후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엄마의 손 냄새, 핸드크림 냄새. 글자는 없었다. 대신 그림이었다. 아니, 그림도 아니었다.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나, 32살의 나, 검은색 코트, 갈색 핸드백을 꼭 쥐고 경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발을 들었다 내렸다, 또 들었다 내렸다. 들어가야 하는데 과거에 내가 중얼거렸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발을 돌렸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1층으로 내려갔다. 병원을 나서서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다. 아니, 떨어지지 않았다. 공중에서 멈춘 채 천천히 책장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리고 책장 옆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여자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너무 깊었다. 까만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맨발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처음 오셨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차가웠다. 여긴 어디죠? 순간의 서고입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책장들을 가리켰다. 하얀 손가락, 가느다란 손목.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록하는 곳이에요. 뭐려? 놓친 순간들을요. 당신이 놓아주지 못한 순간들이 보관되는 곳이에요. 그녀가 책장을 쓰다듬었다. 후회, 미련, 용서받지 못한 말들, 하지 못한 고백들, 붙잡지 못한 손길들, 모두 여기 있어요. 그럼 저 책은 당신의 기록이에요. 당신이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촛불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김은수 씨, 당신은 20해 동안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어갔어야 했다고, 손을 잡았어야 했다고, 마지막 말을 했어야 했다고. 어떻게, 여기선 다 알아요. 모든 후회가 여기 기록되니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여기선 바로잡을 수 있어요. 뭘? 놓친 순간을. 그녀를 따라 걸었다. 복도는 끝이 없었다. 책장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낯선 이름들, 낯선 날짜들. 박민준, 2003년 8월 2일. 이지영, 1987년 12월 24일. 최성호, 2015년 3월 15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처럼? 네, 모두 놓지 못한 순간 하나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 고백을 못했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못했고, 어떤 사람은 이별 인사를 못했어요. 발소리만 울렸다. 탁, 탁, 탁. 그녀가 한 책장 앞에서 멈췄다. 거기 꽂힌 책들은 색이 달랐다. 어떤 건 시커멓게 탔고, 어떤 건 파랗게 얼어 있었고, 어떤 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감정의 색이에요. 색. 후회는 검정, 슬픔은 파랑, 분노는 빨강, 사랑은. 그녀가 한 책을 꺼냈다. 그 책은 금빛이었다. 따뜻한 빛이 났다.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사랑은 무거워져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납처럼 가라앉죠. 책을 다시 꽂았다. 쿵 소리가 났다. 감정은 무게가 있어요. 가벼운 후회도 있고 무거운 후회도 있어요. 당신의 책은 아주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잡아야 해요. 여기 규칙이 있어요.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눈이 반짝였다. 촛불빛에. 첫째, 당신은 단 하나의 순간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두 개는 안 돼요. 왜요? 시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들도 따라 변해요. 작은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파장이 퍼지듯이 너무 많이 바꾸면 당신 자신이 사라져요. 등골이 서늘했다. 사라진다는 게 존재가 지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모순되면 당신은 현실에 돌아갈 수 없어요. 침을 삼켰다. 둘째, 순간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관찰자예요. 말할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단지 볼 수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셋째, 당신이 순간 속에 머무는 동안 현실의 시간은 멈춰요. 하지만 당신의 몸은 늙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슨 말이에요?
너무 오래 머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의 몸이 먼저 늙어버리니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 늙는 거예요. 손가락을 봤다. 주름진 손가락. 50년을 살아온 손. 얼마나 머물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촛불 하나가 깜빡였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더 깊은 곳으로 걸었다. 책장들이 더 낡았다. 더 오래됐다. 어떤 책장은 기울어 있었고, 어떤 책장은 금이 가 있었다. 여기가 가장 오래된 구역이에요. 가장 무거운 후회들이 있는 곳. 책장 끝에 도착했다. 거기 놓인 책은 달랐다. 두꺼웠고 무거워 보였고 표지가 갈라져 있었다. 검은색이었다. 너무 깊은 검은색. 빛을 삼키는 것 같았다. 김은수. 1992년 11월 14일. 오후 4시 23분. 이게 제 책이에요? 네. 당신이 가장 많이 돌아간 순간이에요. 가장 무거운 후회예요. 당신은 20해 동안 이 순간을 몇천 번도 넘게 떠올렸어요. 목이 메었다. 그녀가 책을 꺼냈다. 무거웠는지 두 손으로 들었다. 책장을 펼치자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났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복도 끝에 서 있는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로. 알아요. 엄마. 손을 잡고 싶어요.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규칙을요. 네. 돌아오고 싶으면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이 뭐예요? 순간, 순간. 네. 저는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들의 수호자. 손을 뻗었다. 책장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세상이 다시 흔들렸다. 촛불이 꺼졌다. 책장들이 사라졌다. 바닥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1992년 11월 14일. 오후 4시 23분. 병원,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간호사 발소리도, 환자 기침 소리도, 카트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 숨소리만 울렸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저 멀리 복도 끝 300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봤다. 32살의 나.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갈색 핸드백을 꼭 쥐고 병실 문 손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였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관찰자니까 그녀의 말대로 나는 여기 없는 거였다. 한 걸음씩 다가갔다. 복도 바닥은 차갑게 빛났다. 흰색 타일, 깨끗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과거의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손잡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은색 손잡이, 낡은 손잡이. 들어가. 제발. 말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느껴졌다. 망설임, 두려움, 회피. 과거의 나는 손을 들었다. 손잡이에 닿을 듯 말 듯 공중에서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안 돼. 못 봐. 속삭임이었다. 아주 작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얼굴 보면 울 것 같아. 손이 내려갔다. 발이 돌아섰다. 천천히. 안 돼.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고 있었다. 빠르게, 도망치듯 나는 그 뒤를 쫓았다. 뛰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탁탁탁탁 손을 뻗었다. 어깨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손은 공기를 통과했다. 과거의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제발 돌아봐. 과거의 나는 듣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과거의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눈물을 닦았다. 문이 닫혔다. 복도는 다시 고요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렸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타일 바닥이 너무 차가웠다. 왜 그랬을까? 대답은 없었다. 형광등만 깜빡였다. 지지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여기선 시간이 의미가 없었다. 순간은 영원히 반복됐다.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을 짚고 일어섰다. 303호실로 돌아왔다. 문 앞에 섰다.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으려 했는데 손이 통과했다. 아, 나는 관찰자니까. 잊고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살짝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만. 안을 들여다봤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다. 마른 얼굴, 너무 마른 얼굴, 하얀 병원복, 주름진 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그녀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천천히 베개가 젖었다. 엄마, 다가갔다.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소리 없이 침대 옆에 섰다. 엄마의 손이 보였다. 주름진 손,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손톱은 창백했고 손등엔 멍 자국이 있었다. 보라색 멍, 파란색 멍. 내가 왔어야 했는데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눈물이 났다. 소리내서 울었다. 하지만 엄마는 듣지 못했다. 엄마는 여전히 천장만 보고 있었다. 하얀 천장, 금간 천장,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은수야, 심장이 멎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목소리는 약했다. 바람 소리처럼 가벼웠다. 깃털처럼. 회사 일도 있고 애들 봐야 하고 엄마 다 알아. 손이 침대에 시트를 쥐었다. 하얀 시트, 주름진 시트. 그래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또 흘렀다. 소리 없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우리 딸, 우리 은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 한 번만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손 한 번만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느려졌다. 가늘어졌다.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해주고 싶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엄마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은 통과했다. 잡히지 않아. 다시 시도했다. 또 통과했다. 공기만 잡혔다.
왜 안 돼? 손을 계속 뻗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하지만 매번 같았다. 공기, 허공. 제발, 제발. 울음이 터졌다. 소리 내서 크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만질 수 없어요. 돌아보니 그녀였다. 하얀 원피스의 여자. 순간 서고의 안내자. 규칙이에요. 관찰자는 만질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요?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바로잡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녀가 다가왔다. 맨발이 바닥을 밟았다. 소리 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이걸, 이렇게 아픈 걸? 네. 당신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엄마가 원했던 게 뭔지를,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를.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를 봤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고요했다. 가늘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딸이어서 행복했다고, 엄마 덕분에 잘 살았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뜨거웠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말하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엄마가 정말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도망쳤는지, 제가 뭘 두려워했는지. 그럼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어떡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작은 유리병이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코르크 마개가 막혀 있었다. 안에 물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아니, 물이 아니었다. 빛이었다. 아주 희미한 은빛빛. 반짝였다. 이게 뭐예요? 순간의 잉크예요. 잉크. 당신의 감정을 담을 수 있어요. 후회든 사랑이든 미안함이든 그리움이든 이걸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편지요? 네. 과거의 당신에게 또는 과거의 엄마에게. 이 잉크로 쓴 편지는 순간 속으로 들어가요. 읽히진 않지만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게 당신이 쓴 감정이 그 순간 속 사람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요.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론 전해지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녀가 손을 들자 공중에서 책상이 천천히 형체를 갖추더니 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무 책상이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책상 위엔 편지지 한 장과 만년필 하나가 놓였다. 편지지는 하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만년필은 검은색이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이 잉크로 쓴 편지는 시간을 넘어 전해져요. 엄마는 읽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느낄 거예요. 따뜻함을, 사랑을. 손을 떨며 만년필을 집었다. 차갑고 묵직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편지지를 내려다봤다. 백지였다. 너무 하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요. 20해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의자에 앉았다. 나무 의자. 딱딱했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또 편지지를 봤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다 맞는 것 같았고 다 부족한 것 같았다.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은빛 잉크가 펜촉에 묻었다. 빛이 났다. 부드러운 빛. 손이 떨렸다. 만년필 끝에서 은빛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다. 편지지 위에 작은 점이 생겼다. 빛나는 점. 그리고 나는 썼다. 첫 글자를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하지만 계속 썼다. 엄마에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움직였다. 들어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글씨는 빛났다. 은빛으로 물처럼 흘렀다. 두려웠어요.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보는 게, 엄마가 작아져 가는 걸 보는 게, 눈물이 또 떨어졌다. 글씨 위에.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이별이 무서웠어요. 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계속 썼다. 엄마 손을 잡으면 정말 끝이란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말 떠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어요. 글씨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나쁜 딸처럼. 숨을 고르고 다시 썼다. 하지만 엄마,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펜촉이 종이를 긁었다. 사각사각. 엄마는 화내지 않았죠.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고 싶어 했을 뿐이죠. 딸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을 뿐이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때도 늘. 손이 떨렸다. 엄마는 좋은 엄마였어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천천히, 또박또박. 사랑해요, 엄마. 그 말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20해 동안 매일 밤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1000번도 넘게 연습했던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었다. 딸 은수가 만년필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 쓰자 글씨가 빛나기 시작했다. 은빛으로 점점 더 밝아졌다. 눈부셨다. 그리고 편지지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천천히 부드럽게 바람에 실리듯 엄마 쪽으로 날아갔다. 빛의 궤적을 남기며 편지는 엄마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스며들었다. 비처럼, 물처럼, 소리 없이 편지가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심장 속으로. 엄마의 얼굴이 변했다. 눈물이 그쳤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작은 평화로운 미소. 따뜻한 미소.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졌다. 주름이 펴졌다. 고마워, 은수야. 엄마가 속삭였다. 아주 작게. 엄마도 사랑해. 많이, 정말 많이. 손이 천천히 펴졌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고요해졌다.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화롭게 나는 엄마를 봤다. 한참을. 오래. 얼굴을 외웠다. 주름 하나하나를, 손 모양을, 숨소리를. 잘 자요, 엄마. 속삭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젠 편히 쉬세요.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사랑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병실이 흐려졌다. 천천히 물감이 번지듯. 형광등도, 침대도, 엄마도, 하얀 벽도, 창문도, 햇살도 모두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금빛 빛 속으로. 이제 돌아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순간이 서 있었다. 여전히 하얀 원피스, 여전히 깊은 눈. 하지만 이번엔 미소 짓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 엄마는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엄마도 평화로워요. 아프지 않아요. 정말요. 네. 엄마는 당신의 사랑을 느꼈어요. 마지막 순간에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감사였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다시 서고로 돌아왔다. 책장들 사이, 촛불들 사이, 어둡지만 따뜻한 공간. 그녀가 내 책을 꺼냈다. 그 두꺼운, 갈라진 책.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다. 이제 이 책은 달라질 거예요. 책을 펼쳤다. 아까와 같은 장면이었다. 1992년 11월 14일 병원 복도. 하지만 색이 달랐다. 검정이 아니었다. 금빛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금빛. 햇살 같은 색. 후회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녀가 책장을 넘겼다. 모든 페이지가 금빛이었다. 이제 이 순간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할 거예요. 책을 덮고 다시 책장에 꽂았다. 부드럽게.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요. 무게가 사라졌어요. 가슴이 가벼워졌다. 정말로.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사라졌다. 그럼 엄마를 잊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기억은 남아요. 하지만 무게는 사라져요. 고통은 사라져요. 이제 당신은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따뜻할 거예요.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는 이제 당신 안에서 평화롭게 살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하얀 손. 돌아갈 준비 됐어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네, 돌아갈게요. 좋은 삶 사세요. 엄마를 위해서도. 네, 그럴게요. 빛이 쏟아졌다. 책장들이 사라지고 촛불들이 꺼지고 바닥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거실에 있었다. 피아노와 손주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 괜찮아요. 아까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응, 괜찮아. 손주를 안았다. 꼭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할머니, 우는 거예요?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손주를 놓고 피아노 건반을 봤다. 금은 사라졌다.
건반은 깨끗했다. 상아색이었다. 새 것 같았다. 할머니,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응, 옛날엔 좀 쳤어. 그럼 쳐주세요.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다. 도, 레, 미, 소리가 울렸다. 깨끗하고 맑고 따뜻한 소리. 금이 간 소리가 아니었다. 온전한 소리였다. 손주가 박수 쳤다. 와, 예뻐요. 더 쳤다. 파, 솔, 라, 시, 도, 음계가 흘렀다. 멜로디가 됐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들고 나서 일기를 썼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를 털었다. 만년필을 꺼냈다. 오늘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 글씨가 떨렸다. 20해 만에 이제야 숨을 고르고 계속 썼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엄마,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달이 떠 있었다. 환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면서도 웃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을 다시 봤다. 금은 없었다. 온전했다. 나도 이제 온전했다. 거실을 한쪽에 놓인 사진을 봤다. 엄마 사진,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미소 짓고 있는 엄마. 잘 자요, 엄마. 속삭였다. 사랑해요.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악몽도 후회도 없는 잠, 평화로운 잠.